애들이? 당신 중에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 녹화하나로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방금 전에 쌤이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선 너희가 증가함수를 얘기할 수 있었다? C라는 지점이랑 E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나요? 네. 근데 포인트에서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또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특정한 지점은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x의 값이 a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x의 값은 b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이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수학이. 수학은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만 얘기하지 a하고 b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 이게 곤란하죠 지금. 그래서 수학은 정의하지 않아 이거를. 여기서 무슨 상태에 있는지 정의하지 않는데 내가 가끔 설명할 때 정지 상태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 이건 수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를 나는 가끔 내가 정지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건 수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니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건 한 특정한 포인트에선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구간에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A보다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A부터 B까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리고 B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나요? 이건 범위잖아. 범위는 영어로 뭔지 몰라요. 니네는 알걸? 뭐냐 범위가? 네. 못 써요? 스펠을 몰라요? 자, 증가하는 거 범위에 대해서 감소하는 거 범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증가 구간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런데 구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애매해. 증가하는 구간은 좀 애매해. 아까 전에 A하고 B라는 포인트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거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곤란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수학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야, 증가 구간을 구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증가하고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고 난 말하고 싶거든? 감소하는 구간이 누구야? 라고 얘기한다면 감소 구간은 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감소한 구간은 A부터 B까지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싶거든? 이런 구간들은 괄호가 이렇게 쳐 있으면 닫힌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등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쓰는 것도 허용해줘.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참고서는 어떤 교과서는 위에 줄로 표현된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고 아랫줄로 표현된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어. 이거 두 가지를 허용해줘 버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죠?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네. 하지만 이걸 혼용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너희가 답을 이렇게 구해서 야 증가하는 구간이 누구야 물어봐서 A보다 작을 때하고 B보다 클 때라고 답을 했어 니네가. 그런데 답에 등호가 있어. 그럼 틀린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어떤 교과서는 등호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는 등호를 빼서 사용하기도 하거든. 그래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잘못도 아닙니다. 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학회에서 빨리 정의해가지고 앞으로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포인트에선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구간에서는 그냥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표현했는데 증가 함수라고 표현한 거하고 감소 함수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 그럼 증가한다는 사소한 한 가지 표현에 대해서 증가 상태, 증가 구간, 증가 함수 다 다른 개념이거든. 증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녀석의 값을 증가 함수라고 해. 근데 잠시 정지 상태에 있는 건 허용해.
방금 전에 그랬잖아. 원래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에 대해서 여기 등호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며, 방금. 자, 증가 함수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 함수야. 이거 증가 함수야.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 또는 잠시 정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 잠시 멈췄다가 올라가도 이것도 전체 모든 실수에 보면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 함수로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 정지 상태가 길어. 이런 점에서는 다 정지 상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간 적이 없어. 다 올라가기만 하고 잠시 멈춰있기만 해. 이런 모든 녀석은 싹 다 증가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물론 다항함수 중에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항함수 중에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은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인가? 첫 번째 그림은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예요? 하지만 두 번째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도 있어. 잠시 정지한 상태에 있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이 많죠 지금. 그럼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라고 하면 되겠네? 미분에서 0보다 작은 경우가 없다는 얘기잖아. 감소할 때가. 마찬가지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미분한 녀석의 값이 다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납득하셨나요? 네. 자, 상태라는 표현은 한 지점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간은 범위에 대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얘기하는 거고요. 증가함수라고 칭하는 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할 때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명제를 좀 구분하고 가려고요. 명제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금 설명했는데 야, 미분에서 0보다 커 같으면 fx라는 녀석은 증가함수라고 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틀렸습니다.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fx가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꼭 커야 되나요? 아닙니다. fx가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커놨나요? 네. 아,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뭘 자꾸 맞고 아니라 그래. 개 짜증. 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건 발레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미분에서 누구야? 미분에서 0이잖아. 이거에 포함되잖아. 상수함수의 값은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 증가함수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발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에서 0보다 큽니다. 그럼 당연히 증가함수입니다. 계속 접선의 기울기를 항상 양수라는 얘기니까.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걸 뜻합니다.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한다면 미분에서 무조건 0보다 크기만 한가요? 아닙니다. 잠시 정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걸 좀 눈여겨볼까요? 미분에서 0보다 커났을 때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는 발레가 있었습니다. 상수함수가 발레였습니다. 미분에서 0보다 커났다라고 얘기했던 게 증가함수면 미분에서 0보다 커났다라고 하는 건 참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다시 써보면 fx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녀석과 미분에서 0보다 커났다는 녀석의 값은 일단 이건 참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거짓이라고요? 그런데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화살표 갈 수 있겠네? 아, 상수함수가 발렸는데 상수함수를 발레를 못 들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 참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fx가 다항함수일 때 우리가 문제 푸는 챕터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거든.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겠네? 함수 fx가 3차 함수일 때 이 함수가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 거니? 미분에서 0보다 커났다로 풀 거예요. 왜? 상수함수 아니라며요. 3차 함수라며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말과
미분에서 0보다 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생겨가 좀 헷갈릴까봐 약간 무섭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점을 극점이라고 칭합니다. 극이라는 말을 선생님 한자로 쓰시면 좋겠는데 선생님 무식해가지고 극을 한자로 못 씁니다. 니네 쓸 줄 아냐? 극 한자로? 나는 대충 기억은 얼추 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극점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나는 뭔지 알아요? 너희는 아시나요? 극이 뭔지 영어 잘하잖아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전축입니다. 여기가 뭐죠? 북극하고 남극인가요? 그 극이 뭐냐고 영어로. 이 극과 이 극은 다 같은 극입니다. 한자로 똑같습니다. 한자로 똑같습니다. 극이 뭔데요? 이게 극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똑같아. 근데 수학이 중국 애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 이게 수학이 서구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 극의 표현은 이렇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극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영어가 달라. 영어가 달라서 다른 개념이야. 북극과 남극은 어차피 극이라는 개념은 선생님 여기 꼭대기 있는 거 꼭대기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거 맞잖아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 자, 우리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의 좌표를 극대점이라고 할 겁니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의 좌표를 극소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의 y좌표를 이 점의 y좌표를 극대값, 이 점의 y좌표를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극대하고 극소로 한 녀석의 영어가 달라. 극대는 이게 극대입니다. 폴이 아닙니다.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 극소입니다. 폴이 아닙니다. 영어가 달라. 해석 좀 해주실래요? 빨리 해석해봐요. 의역해봐요. 빨리. 로컬의 뜻이 뭐가 있는데? 왜 그래? 뭐 부끄러워요? 말한 거 잡아가요? 로컬의 뜻이 뭐냐고요? 무식해서 그래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지역. 지역적인. 또. 뭐 부분의. 지역적인. 지역적인 부분의 지역적인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야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쳐다봤을 때 제일 큰 게 누구야? x의 범위의 값을 좀 더 확장하면은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게 누구야? x의 범위가 좁았을 때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조금 더 넓어지면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전체 모든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만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의 값을 우리는 극대점이라고 얘기해. 약간 범위가 넓어지나? 범위가 좁아지나? 맨날 제일 큰 녀석의 값이면 그게 극대야. 극소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극소야. 다항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뾰족할 때가 없고 끊어져 있을 때가 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쌤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극대라고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 극대점, 극소점, 극대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보통 극대점이나 극소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포인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포인트가 극대점, 극소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뾰족하거나 불연속이었을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네. 미분에서 빵 나올 때가 극대극소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세 군데는. 그럼 이 점은 극소점이 맞아? 방금 극소 얘기해줬잖아. 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극소야. 극소점 맞냐고. 범위를 좁게 봐도 제일 작은 건 2점. 범위를 좀 더 확장해도 제일 작은 건 2점. 이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제일 작은 게 2점 맞아요? 네. 이런 게 극소 맞아. 자, 여기도 미분이 불가능해. 불연속이야. 그런데 이 범위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의 값 이거 맞아? 좀 더 범위를 확장해도 제일 큰 녀석의 값은 이거 맞아요? 네. 이것도 극대 맞습니다. 또 얘도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누구야? 비어져 있으면 최소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 최소값 없는 거죠. 이 녀석은 극점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거 없잖아, 지금. 얘 비었잖아, 제일 작은 게. 이거는 극점이 아닙니다. 그럼 극점의 개수는 다 해서 5개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극대극소의 개념은 보통은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불연속이거나 뾰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마다 극점이 발생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는 불연속이거나 뾰족한 점에 대해서도 극대극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출제하기 시작했어. 2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안 물어봤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참고서는 방금 했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중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A에서부터 B까지만 그림을 쳐다보고 싶어요.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만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A부터 B까지 그림을 보고 싶은데 그 그림이 만약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극대점 좌표는 2개 있고 극소점 좌표는 2개 있고 이런 점들의 y좌표들은 극대값, 극소값 A나 B를 앞으로 수업할 때 경계값이라고 부를 생각이거든. A에서부터 B까지만 쳐다보세요라고 한다면 이것들 A하고 B가 경계인 거잖아. 쳐다보는 범위의 경계.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 좀 지으면 6개가 있냐? 6개 값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최소값이겠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대값이나 극소값 또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최고차항계수 음수였을 때 최고차항계수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되겠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계수 양수면은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최고차항계수 음수였을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증가 감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증가할 때는 증가 상태, 어떤 범위에서 증가할 때는 증가 구간, 전체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증가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극대극소는 다항함수는 불연속인 점이나 뾰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미분해가지고 빵 나오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는 지점에서 극대극소 값을 가질 건데 극대극소는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뾰족한 점이나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거.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문제를 봤을 때 최대 최소는 극값하고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조사하면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인 거죠. 이제 함수의 그래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3차 함수,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 중에는 정지 상태 없이 계속 증가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런 3차 함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지 상태에 해당하는 점이 딱 한 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정지 상태는 게 두 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극점이 맞나요? 이 점은 극점인가요? 극점은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 또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점이거든. 이 점은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지금 관통하는 접선이 생기거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입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고 이것도 미분에서 빵 나오고 이것도 미분에서 빵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미분에서 빵이긴 하지만 그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오른쪽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가요? 접선의 기울기 빵인 점이 극점이긴 하지만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점이 되지 않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데 이 점이 극대점인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는 플러스였다가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섬으로 바뀌면 원래 함수 fx의 그림이 증가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올라가다 내려가는 상황이 돼서 양의 섬으로 바뀌면 올라가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극대입니다. 극소인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점으로 이렇게 바뀌는군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었을 때 극소긴 한데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영으로 바뀌어야지 극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점이 되지 못합니다. 4차 함수 그래프 생각해 봅시다.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가장 보편적인 4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하고 똑같이 생긴 4차 함수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4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의 그림도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중간에 한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습니다. 극점의 개수가 극소점 1개, 극소점 1개, 극소점 1개, 극소점 2개에 극대점 1개. 4차 함수 그림은 다 해서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렸던 그림은 잠시 정지 상태에 있는 점이 여기 있거든? 앞에 있는 두 개는 접선의 기울기에 빵 되는 게 한 개씩밖에 없고요. 세 번째 그림은 접선의 기울기에 빵 되는 게 두 군데 있고요. 세 번째 건 접선의 기울기에 빵 되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딱 이 4차 함수 4개밖에 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극점이 아닙니다. 증가하다가 또 증가했으니까 극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를 줄기차게 공부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해 드렸고요. 책에는 말이 많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갔을까요? 자, 선생님이 설명 안 했던 것들을 마저도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x1보다 x2가 더 큽니다. 큰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함수값도 더 크다면, 즉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함수를 증가한다라고 할 겁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그 함수를 감소한다고 하겠습니다. 더 큰 녀석의 값을 대입했는데 더 작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감소한다고 할 겁니다. 말이 많아서 다 제끼고요. 아까 명제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나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요?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 감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말들 중에 fx가 증가함수면
도함수의 값은 0보다 크가 나왔다고요? 여기서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야.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구간에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모든 실수의 범위야.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려면은 미분에서 0보다 크가 나타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틀립니다. 발레가 누구라고? 발레는 상수함수라고. 근데 문제가 시험 문제가 fx가 3차 함수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발레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항함수로 얘기하는 순간 이것도 참입니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미분에서 0보다 크가 나타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구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증가감수를 조사해보세요. 네, 거절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증감표라고 하는 걸 추가하겠습니다. 자, 증가감소를 조사라고 합니다. 증가감소를 조사하기 위해 선생님 미분할 생각입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입니다. 인수분해 가능한 것 같습니다. 3으로 묶었더니 x-로 x-3이라고요? 다들 대가리 노나봐요. 자, 접선의 기울기에 빵 나올 때가 언제라고요? 자, 이거는 4등급 이하의 애들은 증감표를 사용하는 거야. 야, 니네는 대가리 안 되잖아. 대가리 안 되니까 표까지 작성해서 풀어. 이 표를 증감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괴롭거든. 표 작성하는 거 할 바에는 문제 다 풀고 그냥 답이 나올 정도야. 여기다 도함수를 쓸 거고 여기다 원래함수를 쓰려고 하거든? 자, 선생님 표를 작성한 중인데 지금 1대2 밤에는 3대2 밤에는 도함수의 값이 빵이냐? 네. 그런데 1보다 작은 숫자,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3보다 큰 숫자들을 대입하면은 지금 도함수는 어디로 블록이야? 도함수의 값은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림을 그렸더니 1보다 왼쪽은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 1과 3 사이 양수? 음수예요? 그런데 4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1보다 작은 숫자 중에 0이 있지? 0을 대입할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9니까 음수야. 1과 3 사이 숫자 중에 2 대입할까? 2 대입했더니 대충 봤더니 24 빼기 12 빼기 9니까 3으로 양수네. 3보다 큰 숫자 4를 갖다 대입할 거야. 난 못하겠는데 이건 음수인가 봐요. 이 짓거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도함수의 값이 음수면 함수가 이 구간에서 1보다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감소할 거고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증가할 거고 도함수의 값이 음수면 감소하겠네. fx는. 그런데 1 대 2번 함수값이 누구야? 함수값은 여기다 함수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빨리빨리 해만 못하겠으니까 3도 대입할래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해. 대입하셨어요? 마이너스 4 맞아요? 수희가 또 벌써 졸리기 시작했나 봐. 뭘 드시고 오셨을까요? 수희가 또 위장에 소화되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눈이 약간 졸린 눈인데? 바로 정신이 없어요? 이 표가 증감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난 이거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지 않을 겁니다. 증감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증감표 쓸 때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 때. 함수가 fx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라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가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 그래서 fx 따로 조사해야 되고 gx 따로 조사한 다음에 fx 곱하기 gx의 값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증감표가 용이하거든. 하지만 하나의 함수 따위를 할 때 증감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충분히 연습할 겁니다. 낙오는 하지 맙시다. 학교에 가시면 지겹도록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도함수 한 방에 끝낼 겁니다. 도함수 그림 한 방에 끝낼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냐면 1에서 극값을 갖는 거겠네? 음해상으로 바뀌니까 증가하다 감소할 거고요. 양해성으로 바뀌니까 감소하다 증가하겠죠?
이해되신 거 맞죠? 이 점이 누구라고요? 그 사이에 까먹었을까요? 1대2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아, 선생님 미쳤나 지금? 나 미쳤죠? 나 미쳤죠? 도함수의 값이 음이니까 뭐 한다고요? 감소? 그 다음 도함수의 값이 양이니까 증가? 다시 도함수의 값이 음이니까 감소인가요? 네. 이 점 좌표 1, 마이너스 8이었었나? 네. 이 점 좌표가 3, 마이너스 이게 fx입니다. 문제는 증가감소만 조사라고 했으니까 답은 증가감소를 조사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썼을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감소. 3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 이게 감소하는 구간으로서 이 범위에서 감소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답에 1의 등호 있거나 3의 등호 있어 없어? 밑에 답에? 답에 등호 있어? 상관없다고. 이거는 등호를 넣나 안 넣나? 상관이 없다고요. 자, 증가하는 구간은 누구일까요? 이 범위에서 증가하나요? 상관없다고요. 다 혼용해 사용합니다. 자, 그럼 극값이 누구야? x가 1에서는 극대야 극소야? x가 3에서는 극대냐? 문제가 극대값 곡수값 구하라면 이렇게 구할 겁니다. 증가감수 구하라 했을 때는 이렇게 할 거고요. 함수의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축 정도는 그려야 되지 않냐? 축을 그려볼까? 마이너스 4라고 하니까 대충 이런 데 x축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y축은 1보다 왼쪽일 거 아니야? 그런데 빵대이 번개 누군데? 마이너스 빵대이 번개 마이너스 하니까 대충 그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y축 그리면 되겠네. 그래프까지 다 그렸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야 1부터 3까지?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 라면 니네 어떻게 할 거니? 극점하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라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하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인지 4대 2번 값인지 모르겠네? 맞아요? 그럼 둘 다 이것만 대입하면 되잖아. 다른 데 있는 점을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내가 1 대입한 건 마이너스 8인 건 알아. 그럼 부절인 4 대입할까요 이제? 나 밑줄 근 동안 다 계산했는데. 그럼 최소값은 1 대입하나 4 대입하나 다 마이너스 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하겠네요. 아이 또 이거 마이너스 8인데 잘못 썼습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한꺼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3차 함수인가요? 네. 이제 조금 속도 내도 될 것 같아요.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입니다. 완전 제곱식 아니냐 이거?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값이 하나 있네? 도함수의 값이 그렇다면 x축과 접하나요? 도함수의 부호가 2라고 하는 값의 왼쪽도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야? 그 원래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까지는 증가해? 이제 감소할 준비했었는데 아이씨 감소 안 한다고? 2에서만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양수야? 또 증가해? 이게 fx네. 증가다 또 증가했네. 그럼 극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극점 없는 거죠? 이 함수입니다. 2 대입하는 값이 누군지 알아요? 빨리빨리 대입할까요? 7이에요? 그럼 대충 x축, y축만 그렸으면 좋겠는데 x축의 값은 7보다 한참 밑에 있을 거고 y축의 값 왼쪽에 있어야 돼?
이게 y축인가 봐요. 선생님 그림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럼 다시 그리면 되지. 간격 맞춰가지고 이쁘게 그리면 되지 뭐. 0 대입 관계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건 극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 뭐라고 했잖아. 증가 구간은 뭐라고 할 건데? 감소할 때 있어요? 감소할 때 없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0에선 정지 상태니까. 네, 말 드신 거 맞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걸 통해서 앞으로는 문제를 쭉쭉쭉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되게끔 정확히 설명했고 다들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순탄하게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근데 니네 혹시 졸리냐 지금? 어떻게 해야지 잠을 깨게 하지? 아, 수업이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잖아 지금. 재미없나? 자,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증가함수였으면 좋겠어. 증가함수가 되려면 미분의 생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미분의 생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온다는 2차 시계값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네. 뭐만 하면 되지? 최고참계수 이미 양수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3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3까지인가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0과 3 사이에서는 감소하는데 그런 a가 누구예요?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한다는 개념이 3차 함수지. 3차 함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0하고 3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3까지도 감소하는 거 맞죠? 근데 0하고 3의 값이 0이 극대점, 3의 값이 극소점이어도 0부터 3까지 보면서 감소하는 거 맞죠? 아, 애매하네. 0부터 3까지 감소한다는 게 빨간색처럼 극대점, 극소점 사이에서만 사이 일부분만 감소하는 건지 극대점, 극소점 전체가 0부터 3까지인지 그걸 모르겠거든? 저 함수를 갖다 미분해 볼게요. fx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라고 하는 도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극대인 점에 접혀 있을 거고요. 극소인 점에 접혀 있을 거고요. 원래 함수의 값은 최고참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였고 지금은 최고참계수의 양수인 2차 함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여기가 지금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그런데 빨간색 같은 범위가 0부터 3까지라면 0하고 3의 값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파란색 같은 범위라고 한다면 파란색 같은 범위라면 이게 0하고 3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된 거 맞나요? 이런 걸 우리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관계, 근의 대소 관계라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고등수학 상하에서 2번 배우거든. 근근수는 어떻게 푸나요? 판별식? 네. 근이 붙어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근수근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죠? 네, 근수근의 문제는 함수값 한 가지만 가지고 풉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빵 되는 근은 알파 베타가 근이야. 이 점이 원래는 알파 베타였어. 근데 빵하고 빵의 값이 빨간색처럼 빵하고 3의 값이 들어있으면 빵하고 3의 값은 숫자인 거야? 알파 베타는 근인 거고? 그럼 이 문제는 근, 수수, 근의 문제인 거네? 숫자로 인해서 근이 떨어져 있나요? 근이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야 되고
숫자가 근을 쪼개지 못하면은, 근이 붙어 있었으면은, 그거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풀어야 되거든. 지금 문제는 근수수근의 문제야. 근이 떨어져 있어. 함수값만 가지고 풀 거야. 빨간색이라면 빵 대입한 게 0보다? 네. 빵 대입했습니다. 3이 빨간색 같은 3이라면은 3 대입한 게 0보다 작단가요? 3 대입했더니 27-36이니까 A-9인가요? 그런데 파란색이면 빵 대입한 게 뭔데? 0. 파란색이면 3 대입한 게 뭐야? 등호도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함수값만 가지고 풀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되는 범위는? 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모든 실수였을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성립할 조건을 가지고 풀었고요. 어떤 구간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근의 위치 관계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하나 더 풉니다. 느낌이 많이 싸하거든요. 뭐 첫 번째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고 참개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보면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런 데 있어도 참 좋겠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런 데 있어도 참 좋겠네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러면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여기 있어도 증가하는 거 맞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 있어도 증가하는 거 맞냐고. 다 괜찮은 거죠? 자, 그런데 미분한 도함수의 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빵인 포인트,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포인트 정지 상태입니다. 도함수의 값은 여기서 빵입니다. 일단 빨간색부터 먼저 해볼까요? 빨간색이면은 마이너스 1의 값이 여기 있을 거고 플러스 1의 값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도함수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도함수인가요? 수희 눈이 점점점 개슴츠레지고 있어. 눈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 큰 눈을 가지고 그렇게 작게 뜬다고요? 자, 도함수의 값이 있는데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인 거죠. 현재 같은 상황, 첫 번째 상황,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 있으면 현재 상황은 수근근인가요? 수근근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풀어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 판별식 적용했습니다. 4 마이너스.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야? 대칭축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왼쪽에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던 것들은 하면 안 되겠네? 오른쪽만 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값 이런 데 있다는 얘기구만? 자, 세 번째. 함수값.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플러스를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만 양수면 플러스를 대입한 건 자동 양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A-3인가요? 먼저 근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판별식 0보다 크다. 중근이어도 상관없나? 중근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림이? 아, 중근이면 그림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중근이어도 모든 실수에 보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중근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별식 0보다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나요? 근데 이건 이미 성립하는 식인가요? 세 번째 함수값은 0보다 커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과 플러스를 이럴 때는 양수지만 마이너스라고 플러스의 값 이런 데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대박에 빵이 돼도 괜찮아요? 네,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녀석의 값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의 값은 3보다 커 났습니다. 그러한 A의 범위는 3부터 4까지입니다.
이 근해 분리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게 좀 까다롭거든? 요것만 잘하면 이 챕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극소는 설명해 드렸는데요. 책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보다 설명이 좀 부실하거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최근 출제 영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에서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뾰족한 녀석이거나 불연속이어도 로컬 맥스, 로컬 미니멈이기 때문에 뾰족한 점이나 불연속에도 극대극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항함수들이기 때문에 뾰족하거나 불연속일 때는 없습니다. 자, 앞에 한 페이지가 내용 정리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시답전은 말이어서 생략했고요.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너희들 평상시에는 좀 생기 넘치고 깔깔거리기도 하는데 니네들 뭔가 지친 느낌이죠? 삶이 고단해요? 아이고야 불쌍한 것들. 고3도 아니잖아. 중3 따위가 무슨 뭐 피곤한 게 뭐가 있어. 중3 3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20이라고 하거든? 그럼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 2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3차 함수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얘기네. 요게 지금 앞에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했는데 본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자, x의 값이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요? 그럼 3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미분에서 3 대입한 녀석의 값도 빵이라는 얘기구만. 이 세 가지가 연립해가지고 ABC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몇이야? 3. 근데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3의 값이 인수라고요? 정리했습니다. 3x의 제곱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가요? 네. 근데 저거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 a, b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이제 c만 구하면 됩니다. 원래 함수 fx한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함수값 가지고 풀면 되겠네. x세제곱 마이너스 3x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입니다. 대입하고 있었죠? c가 누구예요? 안 하고 있었나봐요. 왜 오늘은 대가리 쉬는 날인가요, 니네? c의 값은 15예요? 이제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또 놀고 있냐? 또 놀고 있냐고. 왜 놀아?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극대극소의 판정, 도함수의 보호가 양의 음으로 바뀌면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음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가 증가하다 감소한 원래 함수 fx는 이건 빨간색으로 아이씨 이거 어떻게 도함수의 손하고 입이 다르게 움직이네.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원래 함수 fx의 값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죠.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을 때가 fx의 값은 극대값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보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도함수의 보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내려가다 올라가기 때문에 fx는 극소값을 가지는 거죠.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극점이 아닙니다. 도함수의 보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것도 극점이 되지 않는다고요? 바뀐 게 아니죠.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양이거나 도함수의 보호가 음에서 음이면 바뀐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혹시 문제 풀다 니네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 접선의 기울기 양수라고 얘기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 접선의 기울기 음수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부호는. 자, 다음 함수에서 극대값을 갖는 x를 구해서 옆에 건 도함수예요. 자, 답은 B. 쩔어. 이렇게 쉬운 걸. 맞아요? 맞냐고요? 이런 애들이 허다합니다. X는 B 이런 애들 허다합니다. 바보들입니다. 다 써 있습니다. 야,
옆에 그림은 도함수야. 이거 fx 아니야. 도함수야. 그런데 이걸 fx라고 착각하고 x는 b라고 하는 바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는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포인트에서 극점을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도함수의 부호는 이 도함수의 부호, x축 위에 있으면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 도함수의 부호 음수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나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이면 원래 함수의 그림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요? C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건가? 다시 2에서는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극점 좌표가 누군데요? 언제 극대라고요? C. 네, x의 값이 C에서 극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수없이 많은 애들이 B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출제하지만 애들은 B라고 엄청 많이 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자, 이제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림만 그려. 결국 하고 싶은 건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뭘 판단하지. 자,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함표 없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니네가 또 함수값 대가리 쉬면서 안 할 거거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값 구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8x입니다. 4x로 묶어야지 인수분해 되는 건가? 묶었어요? x-1이랑 x-2인가요? 네. 그러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다 해서 3개인 것 같은데? 그럼 도함수의 그림이 3차 함수네?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은 0, 1, 2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0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해 감소해? 네, 0까지는 감소한다고 말하신 거죠? 인연들이 미쳤어요, 지금. 이건 도함수예요. 도함수의 보호는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가지고 보호를 판단합니다. 0보다 왼쪽은 음수, 0과 1 사이에서는 양수, 1과 1 사이에서 음수, 2부터는 양수입니다. 이거 지금 보호를 쓴 거는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호를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은 이거의 보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음량이니까 처음 0까지는 감소해요? 네. 0까지 감소했다가 0부터 1까지는 증가했습니다. 다시 1부터는 감소했다가 다시 2부터는 증가하나요? 이게 fx입니다. 난 fx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말은 축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점의 좌표 궁금합니다. 이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졸라 빨랐어요. 자, 그 다음 1대2 하겠습니다. 0. 그 다음은 2대2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축의 값은 지금 여기가 x축이겠네요? y축의 값 여기가 y축인가요? 그림은 완성했습니다. 극소점의 y좌표가 똑같네? 왜냐면 한 칸 한 칸 가니까.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이니까 여기 올라간 부분이랑 내려간 부분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 대입한 거 아니야. 이 대입 안 했어. 대입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거 조립제법 해야 되네. 마이너스 4로 묶으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바로 혹시 인수해도 되나? 인수가 누구지? x 마이너스 1이 인수인가요? 네, 하나 잘못 썼네요. x 마이너스 인수네요. x제곱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있어야 되는데 1차항 계수가 누구지? 1차항의 값이 누굴까? x인가? 인수해도 돼요? 나 조립집법이 귀찮아서 그랬어요. x-1이라고 x 플러스 2하고 x-1인가요? 자,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2점인가? 네.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예요? 네. 도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도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2점인데 특히 완전 제곱식도 있네? 이래서는 접해요? 네. 그럼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 2까지 도함수의 보호는 양수? 이제 음수네요. 이제 원래 함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fx의 그림이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하죠? fx의 그림은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할 겁니다.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감소한다고요? 그런데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못해 이거는. 빨리 해야 되네. 하기 싫다고. 14? 대충 했습니다. 맞아요. 이 점 좌표는 1 대입하라고요?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3인가? 네. 그럼 축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14하고 마이너스 13이니까 축은 약간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될 것 같고 y축의 값도 대충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대충 이렇게 우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이상하면 다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쁘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너무 쉬웠잖아 지금까지는. 너무 쉬운 게 아쉬우니까 이제부터 이제 꼬아서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똑같은 거야. 별다른 것도 없는데 우리 뇌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나는 또 기똥차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리는 아름답게 까먹어 줄 겁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세 가지 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계속 증가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증가하다가 잠시 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장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림은 극점이 두 개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중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분에서 빵 나온 지점은 여기서 미분에서 빵이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빵, 미분에서 빵, 여기도 지금 미분에서 빵이거든?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거 1개, 미분에서 빵 되는 거 2개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극점이 아니잖아. 이 점만 극점이죠. 이건 올라가다 내려간 적 없고 내려가다 올라간 적이 없잖아. 극점은 얘만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겠네.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때, 갖지 않을 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네. 어떤 문제는, 야, 3차 함수 그 값을 갖도록 한 A의 값 구해. 3차 함수 그 값을 갖지 않은 A 구해. 이런 걸 출제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얘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럼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네? 그럼 판별식의 값이 뭐가 된다고? 이건 2차식이죠? 2차식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면 되겠네. 뭐 되게 간단하네. 잊어버리지 말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네. 잊어버리면 그림 그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두 녀석의 값은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이 얘는 몇 개야? 얘는 몇 개야? 그러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근이 없거나 중근의 값을 가져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미분한 요 2차식의 값의 판별식이 0보다? 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것만 하면 되잖아. 딱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고. 자, 그럼 좀 이따 문제 풀 때 바로바로 대답하겠네요? 졸라 단순하네. 그 값을 가질 때는 판별식 0보다 크고 그 값을 안 가질 때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런데 판별식에 집중해서 기억을 하면은 본질적인 기억에 문제가 생겨. 그냥 매번 나올 때마다 그림 그려서 풀면 안 되나? 매번 나올 때마다 선생님 설명해준 것처럼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되잖아. 생각하면 되잖아.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뭐 기억할 필요 뭐 있어? 우리 메모리가 작은데. 기억할 노력하면은 못해. 기억이 안 나. 쌤도 외우지 않아. 너희한테 말할 때 바로바로 생각하는 거지 외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리고 있지 그를? 살릴 건 뭐로 다 죽었어. 안 살려. 자, 이제 4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총 다 4가지가 있었습니다. 4차함수가 첫 번째. 4차함수 그림은 뭐랑 똑같은 거? 2차함수 x제곱과 완벽하게 똑같은 포물선? 이런 녀석은 그냥 x의 4승, x의 거듭제곱만 했을 때, x의 4제곱이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에서 살짝 꼬불꼬불. 하지만 접선율이 빵일 때는 없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렇게 가다가 잠시 정지 상태 한번.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4차 함수. 이런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온 점 1개, 접선의 기울기 빵일 때가 1개, 빵일 때가 2개, 빵일 때가 3개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극점이 없는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모든 그래프는 다 극점이 있나요? 극소는 다 있죠. 하지만 극대는 요거밖에 없네. 나머지 3개는 극대가 없잖아. 그럼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겠네. 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할 때, 존재 안 할 때 이렇게 구분되겠네. 그런데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야? 아, 미분에서 빵 나온 게 3개잖아. 근데 이 녀석은 몇 차식이죠? 3차. 네, 이건 3차식이죠. 미분했으니까. 4차식을 미분했으니까. 그럼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겠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근데 불행하게도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 판별식으로 구할 수 없잖아. 판별식으로 구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 녀석의 값을 산수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x-1을 x제곱 플러스 ax-3a 뭐 이런 식으로 인수해야 될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미 한 근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판별식이 그것만 하면 틀려. 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문제 풀 때 한번 해볼까? 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건가? 판별식 값 계산했어. a제곱 플러스 16. 판별식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1도 근이 되면 안 된다며. 1이 근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1이 근이 아니려면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빵이 나오면 1 대입했는데 빵 나오면 1이 근이야?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해서 빵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1이 근이 아니려면 1 대입한 값이 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거는 a의 값이 12보다 작다 또는 a의 값이 0보다 크다인가요? 두 번째 a의 값은 누구 아니라고요? a는 2분의 1이 아니라고요? 다행히 이 범위 속에 2분의 1이 있어 없어? 아, 있네? 그럼 답을 요걸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답은 뭐라고 쓸 거야? a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또는 a의 값은 0부터 2분의 1까지 또는 a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런데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 건데 시험 문제 야 극대값을 안 가질 때 어떻게 풀 거야? 동일한 문제. 그럼 니네 다 뭐라고 쓸 거야? 극대값 안 가질 때는. 극대값 가질 조건을 가지고 A 범위 구한 다음에 이거 나머지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또는 네 이게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네. 아까는 어떻게 해서 3차였을 때는 3차 함수에 대해서 극값이 존재하려면은 미분한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고 극값을 갖지 않은 조건은 미분한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지? 하지만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만 문제를 푼 다음에 극대값을 안 가질 조건은 그거의 여집합을 갖다 답을 쓰면 되겠다. 이건 특별하게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입력이 됐을까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몇 개나 남았어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 7개나 남았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쉬운 거 맞죠? 네, 아니요. 뭐가 아니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졸라 단순하잖아. 뭐 유형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함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이거 알잖아. 미분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져야지만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한 배씩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배 계산했습니다. 니네 뭐 오늘 약속 있냐? 대답 서로 안 하기로 약속했어 오늘? 아까 전에 상담실에서 일찍 와가지고 짰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차 함수 극대값을 가지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어야 됩니다. 자,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x로 묶었습니다. 맞게 했나 모르겠다. 맞아요? 그럼 한근의 값은 이미 누구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첫 번째 판별식부터 하려고요. 서로 다니려고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자,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0이 근이면 안 된다고요? x한테 0 대입했습니다. 2a가 0이면 0이 이미 근입니다. 그럼 중근돼 버립니다. 0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8분의 9보다 작아야 돼? 하지만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으로 문제를 풀라고 해도 이렇게 풀었을 건데 극대값을 갖지 않을 범위는 뭐라고요? A는 0이고 8. 이렇게 답을 쓸 거라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싫다. 근해 분리 문제다 이제. 특정한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때 안 가질 때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근해 분리, 근해 위치 관계로 풀어야 되거든. 근수근, 근근수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보통 잘 선행하면서 터득이 되면 참 좋은데 잘 터득이 돼 있겠죠 우리 다들? 자, 첫 번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때 문제가. 그런데 극대값, 극소값은 여기가 극대점, 극소점인데 이 극대값, 극소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2 값은 한 여기쯤 있으면 되겠네. 플러스 1 값은 여기쯤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도함수의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밑에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네 지금. 아니야. 자, 도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점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이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기입니다.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빨간색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빵이니까 도함수의 값이 빵인가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의 값은 한 여기쯤에 플러스 1의 값은 여기쯤에 있나 봅니다. 무슨 문제예요? 네, 이건 근이니까 수근근수인가요? 수근근수여서 근이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좀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가요? 네.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 값이 누구죠? 판별식 0보다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돼? 도함수 이렇게 생기면 안 돼? 돼. 도함수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이러면 극값이 없습니다. 증가다 또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중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누군데? 마이너스. 대칭축이 마이너스1인데 마이너스일 값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 있어야 돼? 네. 세 번째 함수값. 뭐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값을 2차 함수 도함수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 값들은 0보다 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A의 값의 범위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조건식 3개네. A의 값 1보다 작다고요? A라는 녀석의 값 0보다 큽니다. A의 값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모두의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0부터 1까지가 모두의 공통범위인가요? 자, 두 번째 문제는 3차 함수에서 갑자기 나 이상한 점을 느꼈다? 이거 뭐야? 2일 어디서 나온 거야? 2일? 니네 책도 2 다음에 1 있어? 넌 뭐니? 왜 갑자기 1이 왜 거기 있어? 그래서 갑자기 문제일 때 1록? 1록이 뭐지?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극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극점 중에 한 극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점의 극점 좌표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값은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빵이기 때문에 최고차계수 양수인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근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근이에요? 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으니까 함수값 가지고 풀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빼기 a의 제곱입니다. 함수값만 가지고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0보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가요? 두 번째 플러스 1도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건 0보다? 밖에 누군지 봐봐. 고등학생? 아니 혹시 엄마들이 기다리는 엄마들 가끔 계시거든. 수업에 방해될까봐.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인가요? 네. 1보다? 0보다? 작습니다. 인수분해는 못하겠는데 괴롭다. 첫 번째 건 인수분해했더니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인가요? 산수 나 혼자 알았어요. 빨리빨리 할게요. 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큽니다. 첫 번째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a 값 1까지입니다. 두 번째 범위의 값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 값은 3보다 크다입니다. 공통된 범위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가요? 네. 그리고 1과 3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은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파트로 왔습니다. 최대 최소 파트는 극점의 좌표에서 최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고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에서도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림 그릴 필요가 없네. 아니 극값만 구하고 경계에서 함수값만 구하면 되잖아. 나는 그림 그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호구들은 일단 극값부터 구합시다. 미분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극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거 찾았습니다. x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하고 1인가요? 근데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 중에서만 보라며. 네 극점 좌표는 극대값일 건데 넌 관심 없어. 범위를 초과했어.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세 개만 조사하면 되겠네? 경계에서의 함수값, 극소값, 경계에서의 함수값. 이 중에 제일 큰 녀석, 제일 작은 것만 비교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대입했습니다. 믿어도 돼요? 맞아요. 1대입했습니다. 2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이렇게 풀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해가지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빵 1인가요? 네. 근데 마이너스 1 빵 1 중에 주어진 범위 없는 마이너스 1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에서 함수값, 극값, 경계에서의 함수값 세 가지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빵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요게 최대값인가요? 요게 최소값인가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프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들만 지금 풀고 있는데 똑같은 풀이 과정을 거치지만 산수가 더러운 것도 엄청 많거든. 그리고 기본기가 잘 닦이고 나면은 지금 문제들은 한 문제 기껏해야지 2, 3개, 4개 이 정도 조건들 가지고 푸는 거라면 이제 12개 조건이 12개 뭐 가나 다 뭐 해가지고 앞에 뭐 설명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저장하고서 푸는 것들이 이제 수능에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기억력 좋은으로 잘 보지 않을까. 아니 방금 문제에서 읽었는데 조건이 되게 많았어. 한참 풀다가 나올 때마다 아까 뭐가 있었지? 아까 뭐가 있었지? 이런 순간 내가 풀려고 하는 걸 또 망각할 거 아니야. 아까 읽었던 거를 기억 못해서 다시 읽느라고 지금 하던 거를 잊어버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최악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세이브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값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0입니다. AB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얘는 미수의 값이 AB가 있는 상태인데 먼저 궁금한 거는 경계값은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알고 싶습니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빵 나온 거 구했습니다. 빵 나온 게 누군데요? 욕해도 돼요? 3. 네. 그럼 빵하고 4 중에서 4는 저 범위수 안 들어있죠? 그럼 숫자만 대입할 건 뭐뭐 대입하자고요? 마이너스 1, 빵, 2만 대입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겠다고요? 자,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A의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 다음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굴까요? 네, B의 값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A가 양수니까요. 제일 작은 건 누구지? 마이너스 16. B한테 2 대입했습니다. 이항했습니다. A는요? A도 구했고 B도 구했습니다. 이제 왜 어려워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어려워져? 이제 문제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3개 남았어요? 저 쉬는 시간도 안 가지고 계속 수업만 하고 있었네. 질리는 거 아니죠 지금? 그냥 나랑 상관없이 기운이 없는 거죠 지금? 내 잘못 아니죠? 남들이 녹화된 거 보면서 혹시나 누가 들어와서 야 이 새끼들은 뭐 이렇게 수동적이야? 와 의지박약이네 막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자,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 P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겁니다. L값의 L이 최소가 될 때 P점 좌표가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빵이라는 점도 있고요.
포물선의 값은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가장 기본적인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3,빵이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쯤에다 찍겠습니다. P점 좌표는 포물선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P점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거리가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한 여기쯤일 것 같다. P점이 이런 데 있을 때 이 길이의 값이 제일 짧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제일 짧은 순간에 P점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 P점 좌표부터 가정해야 되겠는데 P점 좌표를 T제곱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인 L값이 누군데요? 오늘 뭐 작정했어 니네? 뭐 담합이야?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이 값이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T값을 알면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루트 값은 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최소면은 루트 값을 씌워도 최소일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나의 바람은 요 값이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인 T만 궁금하지 최소값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극값에서 최소값도 가질 수 있고 경계값의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에서 극값부터 구하려고요. T가 범위가 있나요? T의 값이 뭐 제한되어 있나? P점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T는 모두 실수입니다. T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4t 세제곱 플러스 그냥 미분도 괜찮을까요? 되신 거 맞나요? 자, 이 녀석의 값을 못해 먹겠다. 이 누구야 돼 이게? 미쳤네요. 인수가 되네요. 2하고 빵하고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1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그만했으면 되겠다. 빵 나온 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 해야 되나? 아니도 마이너스 1인 거 알겠는데. 자, 이게 더 이상 인수가 안 되죠? 네. t 플러스 1 곱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값은 인수분해 안 되고요. 항상 양수인가? 항상 양수 맞냐고요? 네, 판별식 음수니까 항상 양수죠? 따라서 t의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때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1,1인가요? 이걸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포물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내접하면서 기가 막히네. 여기만 지워야지. 자, 나 이 그림 사용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거기 내접하면서 한 변의 길이의 값이 X축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우리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합니다. 이 알파벳이 마음에 안 들어. T가 좋은데.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하겠습니다. T, 9-T제곱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넓이의 최대값 구하시라고요? 넓이의 값이 누군데요? 가로 길이는? 요만큼 길이의 값을 T라고 가정한 거죠? 가로 길이의 값은? 높이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의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T는 범위가 존재하나요, 지금은? 요점 좌표는 이 선분을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뭔데요? 직사각형이 존재하려면 T의 값이 일단 0보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보다 짧아야지 직사각형이 X축 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T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경계값에 등호가 없지 않아요? 그럼 0이나 3은 대입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은 최대값이 최소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극대값만 최대값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분에서 빵 나온 것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18t입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8입니다. 따라서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 플러스만 범위에 해당하나?
그럼 루트 3의 값은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지금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루트 3 대입했습니다. 앞에 값은 마이너스 6루트 3인가? 뒤에 건 18루트 3이고요. 내가 찾는 최대값은 12루트 3이 답이에요. 자,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나 지금 엄청 졸린데 졸린 티 안 났죠? 나 산소도 안 틀린 것 같죠, 오늘? 뇌 정지 상태에서도 기가 막히다. 이 직업적으로 푸는 쌤 오늘 머리 진짜 더럽게 안 돌아가는 날인데 오늘 너희 수업 끝나자마자 오늘 수요일이어서 재밌는 것도 아는데 이런 프로 너희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자야지. 너무 일찍 일어났어 오늘. 4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 눈이 딱 떠지더라고 6시에. 다시 자려고 했다?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괜히 TV 보다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의 값은 15, 세로의 길이 값은 8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4군데 귀퉁이들을 잘라내고요. 입체적으로 만들 건데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라낼 사각형의 한 변 길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피는 최대였으면 좋겠고요. 그럼 부피의 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 길이의 값은 x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만큼 길이의 값은 15 마이너스 요만큼 길이의 값은 8 마이너스 2x입니다. 높이의 값이 누구지 세웠을 때? 세우는 건 높이의 값 x인가요? 그럼 부피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부피의 값은 높이의 값은 x, 밑넓이의 값이 15 마이너스 x, 8 마이너스 2x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곱미분하는 게 일단 귀찮아요. 전기에서 미분할까? 곱미분할까? 전기하는 것도 귀찮지. 어떡하지? x의 범위부터 구하자. x의 범위가 뭐죠? 8-2x의 값이 양수여야 되니까요. 0부터 4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호가 없으니까 그 값에서만 최대값을 가지겠네요. 근데 그때 한 변의 길이 x가 답인가요? 그럼 미분에서 빵 나온 x만 구하라 지겠네. 빵과 사사에 있는. 근데 좀 조심할 점이 있겠다. 이걸 미분하면 몇 차식인데? 2차식이야? 그럼 근이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은 하긴 해야 되겠다. 손이 안 가는데. 미분했습니다. 이거 전기하는 것도 일이잖아. 전기한 다음에 미분하겠습니다. x 곱하기 전기했더니 4x의 제곱. 그 다음 못해. 40 아닌가? 46. 고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20인가요? 아이고야. 미분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 4로? 4로 묶어주면은 3x의 제곱. 4로 나누기 좀 해봐봐. 23?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 65? 56? 네, 되네요. 따라 x의 값은 3분의 5하고 6이 있습니다. 답은 누구라고요? 3분의 5만 이 범위에 들어있다고요? 네, 3분의 5가 우리가 찾는 x값이네요. 자, 숙제를 해야 될 문제들이 왜요? 시간이 남은 관계로 스텝 3는 풀어드립니다. 자, 스텝 3에서 3차 함수 fx가 있는데 1차 함수 gx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fx, gx 곱해지는 이 함수가 p하고 q에서 극소값을 가져. pq 두 군데에서 극소값을 가지는데 이거는 fx 따로 gx 따로인 거지 fx 곱하기 gx는 함수는 아니잖아 이거는. 그런데 이 곱해진 함수의 값이 p하고 q에서 극소값을 가지는데 그 pq의 값은 a, b, c, d랑 대소관계 좀 따져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이 아까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중간에 선생님이 증감표는 상황이 복잡할 때만 쓴다고 얘기했잖아.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fx 따로 그려져 있고 gx 따로 그려져 있지만 fx 곱하기 gx는 누군지 몰라.
더군다나 이 녀석의 값의 극값을 구하려면 도함수의 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도함수가 누군데요? 이미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의 부호를 따지라고 빵 되는 것도 구하시고요. 이러신 거 맞는 거죠? 자, 그러면 PQ의 값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PQ 어딘지 몰라 지금. 난 이거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고 지금. 조사할 수 있나 이거를? 아이고야, 몇 줄짜리 해야 돼? 못해 먹겠는데 어떡하지? 손이 안 간다. 손이 안 가, 손이 안 가. 아, 야, G 프라임 X는 뭐야? 상수야? 그 상수함수인데, 왜냐면 1차함수, 2배분 상수함수니까. 그 상수함수의 상수를 K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 양수인가요? 네. 얘는 항상 양수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네. 이제 부호가 바뀔 때, 빵 될 때부터 먼저 찾자, 빵 될 때. 저게 언제 빵이 될까? F'의 값은 B까지는 F'의 값이 양수. B부터 D까지가 음수? D부터는 양수예요? F'은 그렇게 변하는데 GX의 값은 C보다 왼쪽은 음수, C보다 오른쪽은 양수? fx의 값은 함수 값은 a보다 밑에서는 음수, a보다 왼쪽에서는 음수, a하고 c 사이에서는 양수, c부터 e까지는 음수, e부터 오른쪽에서는 양수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일단 많이 헷갈릴 것 같긴 하지만 하나씩 해야 되려나? f 프라임, gx, fx, g 프라임 x 순서대로 썼습니다. a, b, c, d, e 그리고 나서 F'X, GX, fx, g'x 보호를 조사하려고요. 왜냐면 상황이 복잡해서 머리가 방금 전에 부호 조사했던 걸 머리가 담아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쓴 다음에 보호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F' 같은 경우에 보호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F'의 값은 B의 왼쪽은 B에선 빵이었나요? B하고 C 사이에서는 B하고 D 사이에서는 D에선 빵이었나요? D하고 D부터 무조건 플러스인가요? 그 다음 GX의 값은 C라고 하는 값에서 GX의 값이 빵이었나? 그리고 C 왼쪽은 다 마이너스야? 오른쪽 다 플러스죠. fx의 값은 a의 왼쪽에선 마이너스야? a에서 빵이고 a하고 c 사이에서는 다 플러스예요? c에선 빵이고요. c하고 e 사이에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2에서는 빵이고요. 2보다 오른쪽은 플러스인가요? 그 다음 g 프라임 x의 값은 언제나 k 값으로 다 양수인가요? 되신 거 맞죠? 위에 2개 곱하기 밑에 2개 곱하기 그래서 더할 겁니다. 위에 2개 밑에 2개 첫 번째는 음수가 확실해요? 두 번째는 음수인가요? 세 번째는 모르죠. 네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네. 그런데 PQ가 극
소라고요?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서 그래프가 내려가다 올라가야지만 극소인 거죠?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가 요쯤인 것 같은데?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요쯤인 것 같은데? 요 사이구만, 요 사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요 사이. 그게 A하고 B 사이야? A, B 사이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확실한 건 A하고 B 사이 어딘가에 P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부호가 바뀔 때가 D하고 E 사이인가? 이럴 때만 증간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A, P, B, D, Q, E 2번?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좀 짜증납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의 값이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 개수 1입니다. 그 3차 함수가 극대값이 an인데 극대값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대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n을 대입한 빵이니까 n, 빵을 지난다고 3차 함수가 n, 빵을 지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몇 차 함수인데? 4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큰 같다고? 뭔 소리지? 이 4차 함수가 포인트겠네. 근데 이 4차 함수는 마이너스 n 대입한 빵이잖아. 또 이 속에 있는 fx의 값은 n 대입한 빵이잖아.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최고차계수는 누군데 이 4차 함수는? 최고차계수는 1인가요? 근데 마이너스 n을 대입해도 빵이어야 되고 플러스 n을 대입해도 빵이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4차 함수길래 항상 0보다 같은 거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림이? x축 밑에는 그림 그리지 말라며. 이 함수의 값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접하고 접해요. 이러면 항상 0보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n 대입해도 빵이고요. n 대입해도 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두 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은 fx가 누구라고요? x 플러스 n하고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거에 극대값이 필요합니다. 그 극대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고요. 극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하겠습니다. 이건 곱미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2는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속미분해도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x-n으로 묶어 쓰려고요. 앞에 건 x-n, 뒤에 건 2x 플러스 2n. 뒤에 게 누구라고요? 4x 플러스 네. 3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 양수였잖아. 이런 3차 함수인데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n하고 n이라고요? 그때 극대점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n을 대입한 게 극대값이라고? 함수한테 마이너스 3분의 n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n 대입했습니다. 3분의 2n? 마이너스 3분의 4n이니까 제곱했더니 9분의 27분의 32n 세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제일 작은 숫자 n? n값은 누구일 때예요? 네, 3이 들어야지 분수가 지워지고 자연수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이번에는 모든이라고 돼 있다. 모든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 그 어떤 녀석이 되든지 간에 모든 3차 함수는 다 이걸 만족하는 3차 함수가 있대. 이걸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는 2대2 반값은 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 제일 작은 2대2 반값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최고 참계수의 값 1인 3차 함수입니다.
0대2반 거랑 미분에서 0대2반 게 똑같다고 하는데 누구로 똑같은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배운 적 있는 것 같긴 하다. fx한테 알파를 대입한 빵이에요.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해도 빵이에요. 무슨 말이죠? 아닙니다. 비슷했습니다. x 마이너스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갔습니다. 그냥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고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갔습니다. 이런 내용 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빵 대입해서 누구라고 하고 미분에서 빵 대입해서 누구라고 하니까 이랬으면 진짜 편하게 풀었을 건데 그럼 x제곱 인수였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크거나 같은 쪽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도함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3차 함수 fx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3차 함수의 값이 도함수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뭔 소리일까? 어떻게 하지? 배우지 않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드립니다. 혼자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풀이 과정을 가지고 있냐면 fx-f'x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잡고 문제를 푸는 보편적인 풀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한테 빵 대입한 건 누구야? 이 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0인가요? 그러면 gx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gx는 몇 차 함수일까요? 네,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뺐으니까 이건 여전히 3차 함수겠죠? 최고차 계수는 1이죠. 그리고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x가 인수겠네? 최고차 계수 1인 3차 함수고 x가 인수일 겁니다. 그런데 gx의 값은 0보다 큰 것 같대요? fx 빼기 f'x가 0보다 큰 것 같대요? 언제요?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이런 거 맞나요? 이거는 gx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fx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gx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gx의 값은 3차 함수라면서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빵이도 오른쪽 아니야? 원점 지난다며 지금. gx의 값은 원점을 지나야 돼. gx는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gx의 값은 항상 0보다 같은 거 맞아? 맞긴 뭐가 맞아? 0보다 작은 게 있는데 gx의 값 0보다 큰 것 같아야 돼 지금.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큰 것 같아야 돼. 어떤 얘기지 지금? 네, 0에서 접한다는 얘기네. 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원점에서 접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눈금이 요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다 0보다 큰 같은 거 맞아요? x보다 다 위쪽에 있죠?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누구라고요? 최고치 한계수의 값 1이고 x축에 접한다고요? 원점에서? 그래서 뭐 알고 있다고요? 원점에 접하니까 x의 제곱이 인수네. 지금 이게 0에서 접하고 0대1하면 0이고 0에서 접선이 0이니까 x제곱의 값 인수인 거네.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나머지 한 근해의 값이 있을 건데 그 근해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0보다 커야 되나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이거야?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알파하고 마이너스 1이 똑같아도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나타 0보다 같은 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1보다 커나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2대입하라네. 2대입하겠습니다. 예상 못했다. G가 아니네. F이네. 망했다. 망했다. G한테 2대입한 녀석의 값이 2대입한 게 누구야? 8-4. 요거죠. 그게 F2-F'이야? 난 이거에 지금 최소값 구하는 거고. 아이씨, F'도 알아야 되잖아. F'을 내가 어떻게 알아? 싫은데, 이거는 싫은데. 화질 맞추듯이 맞추란 얘기네. 조금만 시간을 더 쓸게요. g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인가? 맞아요? fx가 최고 참계수가 누구라고요? 1이었다고요? 누군지 몰라요. 도함수 구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빵 대입한 게 똑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빵 대입한 게 똑같으면은 C라고 할 이유가 없네? 이제 빼겠습니다. 뺀 게 gx인가요? 그럼 뺀 녀석의 값이 gx인데 뺐더니 x세제곱 플러스 a-3x의 제곱 플러스 b-2ax 끝인가요? 그런데 이거 없지 않아 이거? 맞아요? 그럼 b의 값은 2a라고? 이것도 똑같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a-3이라고요? 거의 다 왔는데? fx가 누구란 얘기야? x의 세제곱 a 값이 3-알파야? 근데 b의 값이 2a야? 근데 또 a가 누구였다고? 3-알파라고? 맞게 썼나? 된 거 맞으세요? 이제 여기다 뭐 대입하자고요? 2 대입하자고요? 2 대입했더니 12-4알파 플러스 6-2알파? 26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가 뭐였더라? 1보다 커 같아요? 마이너스 알파의 값의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1이면은 이건 32가 최소값인가? 32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럼 뭐 하나 사서 틀렸다 지금. 근데 저희 어. fx에서 음. 3-알파 x 제곱 나오는데 x 하는 내가 x를 빼먹었군요. 네, 빼먹었어요. 다시 대입해요.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지. 그럼 빼먹었던 게 지금 누굴 빼먹었냐면 12-4알파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넌 누구세요?
28 마이너스 10알파요?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1 이상입니다. 그럼 38의 값이 최소값인가요? 38은 있어요? 두 번은 못하겠다. 다음 시간에 질문하지 말아요. 이 문제 질문하지 말아요. 38. 어! 48도 있어. 왜 있어, 이게 답에? 답이 48이에요? 아, 여기까지 끝나지 아름다운데? 그죠? 아니요. 여기까지 끝내야지 뭔가 좀 끝난 느낌이 드는데 안 끝난 거잖아, 꼭. 다음번에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